먼저 제목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클라우드에 케이파스를 배포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케이파스에 대한 이제 로컬 버전, 이제 로컬 버전으로 해서 1.0으로 해가지고 이제 x86 기반의 맥용으로 해가지고 x86 기반으로 그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케이파스 자체는 케이파스 엔진하고 쿠버네티스죠. 쿠버네티스랑 그 위에 포탈들 여러 가지의 소스들이 많은데 그 소스들을 사용을 하지만 그 앞단에 그 간단한 여러 가지 좀 스크립트를 둬가지고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 중순쯤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기존에는 X86만 쓰다 보니까 암 기반이죠. M1, M2, M3, M4 암 기반의 그 아키텍처가 이제 맥에서 넘어갔잖아요. 자, 이제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용도 암 기반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CSP나 그쪽도 이제 암 기반에 있는 그 서버들이 조금씩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X86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 기반으로 그걸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올 초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로컬에서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은데, 로컬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제한이 있고, 그리고 로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CSP에서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카카오 클라우드에 크레딧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케이파스 소개 간단하게 그 이민규 PD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클라우드 자체를 테라폼 기반으로 지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IAC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제가 아는 범위로 좀 이따 다시 임기 PL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포탈 내에 그 NHN이나 네이버나 등등 여러 가지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그 IAC 코드, 테라폼 코드죠. 테라폼 코드가 좀 내장이 돼 있거든요. 내장이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저는 그거랑 별도로 처음부터 이제 그 카카오 클라우드에 로그인해서 테라폼 이용해가지고 이제 VPC 네트워크부터 만들어가지고 VM 만들고 VM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VM에다가 프라이빗 IP 그다음에 퍼블릭 IP 그것까지 확인해서 로드 밸런서 붙여가지고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하고 그다음에 그 케이파스 포탈까지 배포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해놨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전체적으로 IC 코드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포된 거에 대한 아키텍처, 어떻게 배포됐는지를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콜라보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케이파스 위에 제가 그 계속적으로 그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스들을 거기다 배포를 하는 걸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콜라보 세미나가 이번에 세 번째 정도 됐는데 그 할 때마다 계속 배포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코드라든가 그거를 같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파스랑 콜라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파스가 이제 보안이나 그런 측면도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그걸 맞춰가지고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샘플 게시판이 있는데 샘플 게시판 소스로 빌드를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컨테이너 만든 걸 케이파스 레파지토리에 넣고 그다음에 그 레파지토리 넣은 걸 다시 받아 가지고 케이파스 내 배포하는 것까지 해서 그 관련된 소스까지 지금 그 현재 배포된 상태입니다. 자, 케이파스는 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하버라든가 키클라, 오픈바우, 마리아DB 포탈이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포탈 레이어라 돼서 이 포탈 레이어에 되어 있는 것들을 대부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사용돼 있고 그다음에 이스티오는 이번 이스티오는 쓰진 않았고요. 헬륨은 그 배포할 때 이 포탈 레이어 할 때 헬륨을 쓰기 때문에 헬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메탈비 같은 경우에는 메탈비는 이제 그 ALB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대용으로 하는 건데 로컬에서 쓸 때는 이제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쓰기 위해서는 VIP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VIP를 받을 때 CSP는 그 VIP를 별도로 이제 그 AWS나 애저나 아니면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나 그런 데는 그 ALB를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서 그거 IP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컬에서는 그 IP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메탈빌 별도로 띄워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치한 것은 띄워는 놨지만 실제 그걸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CSP에서는 CSP에 제공하는 기능을 쓰면 되고요. CSP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은
이게 로컬 같은 경우죠. 로컬이나 프라이빗 환경, 별개는 그 메탈립을 통해 가지고 VF를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NFS랑 룩 셰프가 있는데, 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셰프를 쓰진 않았고, NFS에서 NFS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NFS로 해가지고 공유 스토리지를 만들었습니다. K파스를 보시면, 예전에 제가 만든 K파스, 정확하게는 로컬 버전인데, 네, 로컬 버전인데 예전에 K파스 좀 헷갈릴 수 있네요. 예. 제가 만든 K파스 로컬 2.0 버전에서는 로컬 환경에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1.0과 2.0 차이는 2.0에서 이제 그 애플 실리콘 관련된 걸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버추얼박스 최신 버전을 쓰면서 이건 버추얼박스 최신 버전이나 아니면은 그 버추얼박스 최신 버전하고 어 그 맥에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잠시만요. 맥에서 가상환경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상환경이, 네네네. VM웨어. 네,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 VM웨어는 최근에 무료로 풀렸고, 버추얼박스는 원래 무료였거든요. 그 버추얼박스도 100% 무료는 아니지만, 코어 쪽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익스텐션이나 그런 거는 좀 라이센스가 있긴 한데, 코어는 무료고, 그 다음에 그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나 기업 사용자 모두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박스나 VMware 같은 것도 모두 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 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암을 지원하는 버전을 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베어그랜트로 해서 로컬을 쓸 때는 베어그랜트 이용해가지고 그냥 클릭 한 번, 이게 명령 한 번으로 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썼고요. 그리고 HA 구성에서 뭐 로드 밸런서 두 개, 뭐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게 로컬에 쓸 때는 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카카오 클라우드 쓸 때는 그 마스터 노드 3개, 워커 노드 3개 하고 로드 밸런서나 그거는 CSV에 있는 거 썼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CSP의 필요성은 일단은 로컬에 쓰다 보면 메모리나 CPU나 그런 물리적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좀 물리적 자원을 좀 크게 구별하긴 했지만 노트북에서 운용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하고 2.0 만들 때는 그 노트북에서 진행할 때 노트북의 그 자원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 깔고 그 다음에 그 K파스 포탈까지 배포하게 되면 배포까지는 되는데 그 위에 또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의 제약이 좀 컸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로 뭔가 뭐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 자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같이 쓰기가 좀 힘들었어요. 공유해서 같이 쓰기는 좀 힘들었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만든 목적은 이제 로컬에서 그냥 자기 그냥 학습용이나 그런 걸로 좀 돌려보자. 그런 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버전, 이 예전에 2.0 버전까지는 이거를 뭐 CSP에 바로 배포해서 쓰기에는 좀 많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한을 좀 벗어나고자 CSP 쪽으로 배포하도록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덕션 한게 검증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검증 네, 어느 정도 검증은 뭐 됐다고 하지만 그게 뭐 바로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서 그 K팟을 올려가지고 좀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질문 중에서 뭐 각 서비스별 책임 공유 모델 정책은 이게 아마 K파스가 그런 각 분과들 있거든요. 뭐 표준화 분과 뭐 그런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에 관련된 얘기실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분과에서 아마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밀규 PL께서 아마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K파스가 이런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K파스를 가지고 로컬이나 CSP 이렇게 배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게 약간 정책적인 문제라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이민규 PM께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교육 환경들 이거를 이제 CSP나 그런 쪽으로 공통으로 올려놓다 보면 그거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모두 다 ILC, 그 테라폼 코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코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처럼 그게 ILC 약자잖아요. ILC 그 풀 네임인데 이걸 코드로 하지 않으면 계속 화면에서 눌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거나 그런 것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에 그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즘에 코드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아마 테라폼 프로바이더 그 처음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 그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만들었고 그 다음 다른 쪽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번에 카카오 클라우드를 하면서 카카오 클라우드 배포를 하면서 프로바이더를 카카오 클라우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쓴 거하고 안 쓴 거 차이가 어떤 건지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카카오 클라우드를 했지만 이제 KT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도 거기서 좀 지원해 주신다면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배포하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이거는 그 약간 호불호는 있지만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 그 멀티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냐면 그 각각의 CSP 지금 카카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쓴 게 아니고요.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그냥 VM을 만든 다음에 그 VM에다가 그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케이파스를 포탈을 설치해서 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 환경, VM 환경이나 네트워크 환경만 맞게 되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 딴 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밴드의 종속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테라폼, 카카콜라의 테라폼이 0.1.4 버전이 11월 11일인가? 11월 초에 나왔어요. 예. 자, 세 번 정도 릴리즈가 됐는데 마지막 릴리즈가 11월에 됐거든요. 예, 11월 됐고 여기 보시는 게 오픈 스택 포함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카카오 클라우드가 오픈 스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IAC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픈 스택 프로바이더를 활용해가지고 계속 그걸 테스트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데이터나 그 있는 자원들 끌고 오고 그거다 뭐 VM이나 그런 것도 생성해가지고 그런 걸 테스트했는데 거기에 좀 한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계냐면 그 카카오 클라우드에서는 오픈스택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테라폼 쓸 때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VPC를 생성하지 못해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막아놨는데 이번에 그 카카오 클라우드의 프로바이더가 나오면서 VPC까지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책 문제라서 그 카카오 클라우드 입장에서도 그 오픈스택 가지고 그 오픈스택 프로바이더 있는 테라폼을 가지고 다 생성할 수 없는 그 어느 정도의 그쪽에도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좀 둔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프로바이더가 나오면서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카카오 클라우드가 금액이 예, 뭐 리소스나 그런 것도 뭐 금액도 그게 제가 그 크레딧을 좀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 단위인가 분 단위인가 그걸로 예, 책정이 된다고 좀 듣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문서나 그런 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문서나 그것도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건 코드. 이제 좀 이따 다시 코드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VPC 생성하는 이런 코드, 리소스를 가지고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게 되면 그쪽에 관련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IAC의 장점 몇 개 많이 있죠. 버전 관리되고 자동화되고 문서 관리되고. 네. 분석할 때고 이제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폼이 이제 다만 이제 찾아보면 오픈 소스라고 돼 있는데 오픈 소스는 버전에 있습니다.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테라폼이 예전에 다 오픈 소스였다가 MPA 2.0인가 그럴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1.5점 버전 넘어가면서 BSL이라고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없고 내부 사용은 뭐 R&D나 그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오픈 소스가 아니게 돼서 이제 이 오픈 토프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게 테라폼 있는 소스를 포크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계속 유지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는 법은 동일하거든요. 테라폼하고 오픈 토프랑 거의 동일하지만 현재는 오픈 토프가 아닌 테라폼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도 비슷해요. 뭐 서현적으로 하고 다양한 뭐 클라우드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드나 그런 것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초에는 이제 모듈로 나눠져 있고 이제 파일 하나로 이렇게 썼다가 이제 각각 모듈로 나눴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파일이 하나 많아지면 관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모드, 보안 모드, 그 로드 밸런서 모드, 뭐 그런 식으로 프로바이더 모드 그런 식으로 모듈로 나눠놨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서 이제 뭐 코드 가독성이나 변경성이나 그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일단은 요거 하시면서 어, 일단 먼저 어,
요걸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제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카카오 클라우드 쪽에 배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클러스터 하나에 뭐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나왔고 CPU나 메모리를 제가 좀 높게 올려놔가지고 굉장히 좀 여유롭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보시면 클러스터는 이거는 이제 프로바이더 선택하는 건데 그냥 오프스택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카운트나 이런 코드들 여기 나오는 코드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ISC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오프스택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NHN 이게 아마 그쪽 센터 쪽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NHN이랑 네이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WS 이렇게 4개 정도 여기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H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보시면은 총 15개 클러스에 29개 디플로이먼트랑 파드는 75개 이렇게 배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드 이렇게 노드가 총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3개, 워커 3개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보시면 시간을 이게 어제 12시에 새로 다시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로 됐기 때문에 뭔가 지어졌다 생성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는 그 포탈 생성할 때하고 쿠번지 생성할 때 네임스페이스가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가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샘플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됐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포되어 있는 이런 그 포탈 생성할 때 나오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를 보시면 워크로드는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들어간 부분하고 파드 네, 파드 이렇게 생성된 것들 75개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카 셋 이렇게 돼 있고요. 서비스 배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인그레스 여기 보시면 오픈바오, 하버, 키클라, 그다음에 차트 뮤지엄, 포탈, 네, 이게 지금 현재 포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표준 프레임워크 달리는 샘플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NFS로 생성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PV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도 NFS 올려놓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고요. 네, NFS 프로바이더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비저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컴피그 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컴피그 맥, 그다음에 뭐 시크릿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올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이게 CSP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제 카카오 클라우드 모두 다른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VM에 퍼블릭 IP가 붙질 않죠. 퍼블릭 IP가 안 붙어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IP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이 붙고요. 그래서 그 사설방이 붙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고, 요거를 접속하는 거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띄워가지고 로드 밸런서 접속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관련 것도 여기서 올려져 있고요. 인포를 보시면 인포도 마찬가지고 액세스라든가 요렇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하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로그인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UI에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UI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 UI가 기본적으로 얘를 만들면서 UI에다가 그 인증서를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할 때 빌드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 컨테이너 시킨 다음에 이 하버 쪽에 넣었다가 다시 그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만든
그 샘플 게시판 쪽으로 만든 거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키클락으로 SSO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지금 시간이 오래다가 인증이 좀 풀리고 있는데, 이렇게 키클락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픈바워. 오픈바워 같은 경우에는 그 볼트죠. 볼트 대신에 볼트도 또 같이 유저로 전환이 됐거든요. 유저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인증 풀렸네요. 예, 요거 아까 전에 보신 화면처럼 살짝 그 화면이 보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인증 풀려가지고 나온 화면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쓰고 있는 샘플 게시판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테스트, 아, 이렇게 등록하면 이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도 됩니다. 삭제. 예, 이런 식으로 CLD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배포가 돼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키텍처나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마스터 로드, 워커 로드 이런 식으로 그 6443 포트를 뚫어가지고 원래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이게 로컬에서 그 쿠버네티스 서버로 바로 API 서버를 쓸 수 있다는 이제 보안이나 그런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뚫어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커로드는 80443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172 대역이죠. 172 대역으로 해가지고 다 그 내부 IP 대역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IP 대역으로 자동으로 선정돼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포된 인스턴스를 보시면 총 24코어 96코어에 똑같은 자원을 좀 생성을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마스터노드가 좀 양이 적고, 이제 오커노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커노드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일단 두 개 다 같은 거 해놨고요. 그리고 HA, 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마스터노드에 etcd 같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오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드 어피니티 뭐 그런 설정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은 외부에서는 6443, 그리고 외부 이렇게 두 개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도 그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도 그 워커노드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포탈이나 하버 그다음에 그 게시판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부 80 포트로 80이나 443 포트 이용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건 NFS 서버를 통해 가지고 NFS 서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NFS 서버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마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최소 보안 법칙 뭐 이런 것들 노드 그 피스 최소화. 기본적으로 CSP를 쓰기 때문에 로컬에 쓸 때는 방화벽이나 포트 그런 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럼 다 열어놓고 쓰기 때문에 로컬이잖아요. 근데 이게 CSP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CSP는 화이트 리스트. 내가 지정한 거 아니면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IP도 다 뚫어놨습니다. 뚫어놨고 내부 통신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SS 인증서나 그것도 K8스에 있는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생성할 그리고 이제 K8스에서 자동적으로 인증서들을 생성해가지고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넣는 인증서들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배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VPC를 생성하고요. 그래서 그 카카오 클라우드에 VPC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서브넷 생성하고 요게 기본적으로 CSP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 생성에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VPC라는 거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2분보다는 한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긴 한데 좀 걸리고 근데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도 금방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그레스 나가는 건 다 열어두고요. 물론 나가는 것도 맞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R&D나 그런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다 열어두고 인그레스 들어온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것들은 특정 포트나 그런 것도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세대, 인스턴스는 금방 생성됩니다. 인스턴스 금방 생성되고 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면서 퍼블릭 IP를 받아가지고 이 퍼블릭 IP가 인스턴스 생성할 때 매핑 시킵니다. 매핑 시키고 이 클라우드 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M에 대한 OS가 생성될 때 OS에 대한 설정들을 그냥 넣을 수가 있거든요. 설정들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SSH나 그런 설정도 기본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우분투를 썼는데 우분투나 스테나 그런 레드햇 계열도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들을 열어서 뭐 루트로 접속한다든가 아니면 키페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설정한다든가 그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되고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 로드 밸런서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네, 로드 밸런서 생성하고 삭제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한 1, 20분 정도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VPC를 쫙 하다가 로드 밸런서 생성할 때 한참 걸렸다가 그거 끝나면은 이 로드 밸런서를 설정하고 나서 이 로드 밸런서 설정하면서 이제 마스터나 워커노드가 있어야 그걸 매핑을 시키기 때문에 멤버로 그 매핑을 시키면서 이거 생성할 때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이거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큐브 스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쿠버네티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Kpass를 통해서 Kpass 컴포넌트 그런 것들 Kpass 포탈 설치합니다. 포탈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버나 키클락 이런 거 설치하고 오픈바우나 그 CP 포탈 CP 포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드를 해가지고 빌드한 걸 배포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할 때 3, 40분 걸려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면은 뭐 노컬도 비슷하긴 한데 한 기본적으로 거의 1시간 안짝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자동화 좀 시켜놔야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든가, 이 스크립트들을 좀 어떻게든 자동화 좀 시켜놓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화 됐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사용자 인증, 이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쯤에서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다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여기 지금 약간 이게 중간에 딱 100%다 배포된 건 아니고 중간중간 배포 안 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 배포 안 된 것 좀 있긴 있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배포가 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2 버전 썼고요. 이거 만들면서도 계속 그 케이파스 패치가 돼가지고 요거 대응하느라고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배포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 요것들은 이제 그 컨테이너 같은 건 계속 대부분 도커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도커브에서 많이 봤다 보니까 도커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사용자에서 그 다운로드 받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 그 컨테이너를 풀이죠. 다운로드 받는 횟수가 초과돼가지고 그거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대에 나가지고 특정 시간을 지나야 다시 풀릴 수가 있어요. 그 막 테스트하다 보면 더 이상 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방법은 이제 태동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IP를 바꾸면 또 다시 초기화 되긴 합니다. IP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설정을 통해서 여기는 설정을 통해서 이런 도커브 대신에 도커브 말고 다른 쪽에도 있으면 이 미러링 설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니까 다른 거 받을 때 좀 많이 시간이 좀 바꿔져 많이 좀 그 횟수나 그런 게 좀 확연히 줄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암 기반 관련된 것들 오면 그 관련된 설정들을 여기 보시면 AMD에서 암으로 바꿔주는 이런 설정들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포탈 설치할 때도 암 관련된 것들을 해서 하버 같은 경우에는 하버가 기본적으로 K파스에서 포함되어 있는 하버는 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별도를 받아서 이 버전을 이제 하버의 동일한 버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으로 좀 지원을 했고요. 키클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 관련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키클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2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키클락 25 버전에서 자바 22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을 쓰려고 그러면 이 버전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을 지원하기 위해서 키클락 버전도 25에서 24로 낮춰가지고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도 이제 포탈이나 그것도 암을 기본적으로 그 케이파스 쪽 센터에서는
그 포탈 관련돼 있는 그런 이미지들, 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암 이미지를 그 이미지들을 받아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다 빌드를 했습니다. 빌드를 해가지고 썼고요. 네, 여기 나오는 미러링 설정한 것들 여기 나오고요. 네, 그 설정해서 진행된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안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로컬에서는 그 포탈에 있는 그 케이파스 포탈에 있는 가이드처럼 로컬 같은 경우에 로컬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 HF 프록시를 이용해가지고 HF 프록시를 이용해서 VIP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중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어차피 CSP를 쓸 거면 CSP에서 로드 밸런스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HF 프록시를 굳이 올릴 필요 없이 CSP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 쓰자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CSP에 있는 로드 밸런스 L4 기능만 해가지고 이제 포트만 이렇게 포딩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제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네, 여기 나온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모듈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컴퓨트,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프로비저너,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서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랑 시큐리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컴퓨트 만들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이렇게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저너에서 이거를 다 만든 다음에 따로따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라폼으로 VM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쉘을 또 다시 봐서 쉘을 실행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테라폼에서 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조가 예, 테라폼에 해당 케이파스 버전하고 이런 버전이 됐고요.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마스터 노드, 로드 밸런서, 마스터 노드 밸런서 6443 API 통신하기 위한 것들을 마스터 노드로 연결해 놨고, 그다음에 워커노드에 그,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할 것들이죠. 서비스 할 것들을 워커노드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VPC랑 그 네트워크 서브넷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3개, 그다음 워커노드 3개. 왜냐면 자원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3개 올려놨고요. 룰루 밸런서는 CSP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 사용했습니다. 그 테라폼은 1.0 이상 버전 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카카오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그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키페어도 들어가셔서 만드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최소 6개, 그다음 뭐 24코어에 96기가 좀 많이 썼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륨도 1.2테라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배포된 거는 이 배포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디가 생성되고, 네, 퍼블릭 IP 같은 건 제가 좀 가둬놓긴 했는데, 여기 퍼블릭 IP를 다 생성해서 매핑해놨습니다. 로드 밸런서도 생성해가지고, 로드 밸런서의 퍼블릭 IP도 다 받아가지고 이게 매핑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 메인 함수, 변수들, 그 다음에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설정들, 그 다음에 시크릿 관련된 설정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이 생성될 때 OS에다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걸 넣고요. 그 다음에 키값들. 이 SS 키는 이 SS 키를 통해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VM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템플릿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템플릿들. 변수를 받아서 다 설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템플릿들을 여기 보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라폼을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다 만들어서 IP를 다 만든 다음에 그 IP들을 여기다 다 매핑해가지고 실제로 쓸 쉘 스크립트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로컬에 쓴 IP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기존에는 192대역을 썼지만, 그 기존의 걸 요걸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예, 이런 식으로 다 사설 IP 대역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 쓸 거기 때문에 이건 IP를 안 바뀌잖아요. 그냥 미리 지정하면 되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뭐 프라이빗 IP는 거의 프라이빗 IP나
프라이빗 IP나 이제 퍼블릭 IP, 여기서 또 퍼블릭 IP가 나오거든요. 이쪽은 이게 임의로 지정된 거긴 한데, 이쪽이 아니죠? 이쪽에 보시면 템플릿 쪽에, 네. 요 템플릿, 여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퍼블릭 IP 이렇게 다 지정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성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DHCP로 인해가지고 자동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바뀔 때마다 다 이렇게 키인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것들을 다 그 조회해서 받은 다음에 이걸 자동 넣어가지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자동 IP가 생성된 그 자동으로 쉘 스크립트 이 IP가 들어가 있는 생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바로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테라폼 이용해서 모든 자원들을 다 리소스를 만들고 그 만든 리소스를 조회해서 그 조회한 리소스를 통해서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쉘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변수 처리가 다 돼 있고요. 네, 변수 처리가 다 돼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변수 처리 돼 있습니다. 네, 변수 처리 돼 있어서 요거 가지고 실행하면 이게 거의 아까 전에 원래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다 생성되고 마지막에 이런 그 로컬 변수들 만들어서 로컬 변수에다가 이거를 이제 템플릿 파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템플릿 파일로 다 만듭니다. 템플릿 파일로 다 이렇게 생성해서 쭉쭉쭉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기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계정으로 SSH 들어가 가지고 스크립트에다 이게 변수라는 걸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스크립트를 업로드를 하고요.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결국은 원래 그 디플로이 노드나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걸 좀 줄이고자 마스터 그 01번을 디플로이 노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파일 넣고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쉘 바뀐 다음에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스터 노드 3개, 오커 노드 3개 연결돼 있고 로드 밸런서 이게 NLB가 네트워크 노드 밸런스 L4로 그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드 밸런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아키텍처의 그 어플리케이션 쪽 이렇게 뭐 포탈, 하버, 키클락, 오픈바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레이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CRI로 디폴트로 쓰기 때문에 CRI하고 그 다음에 칼리코를 CNI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 마지막 아랫단이죠 맨 하단에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뭐 카카 플라우드에서 뭐 VM 생성하고 네트워크, VPC 이런 것들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 대역을 보시면 이제 내부 대역들은 이거는 거의 지정해놨거든요. 내부 대역들 VPC, 그다음에 서브넷 요거까지는 똑같고요. 나머지 대역들은 그때그때 생성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속 요건 바뀔 거고요. 이 대역들은 요 대역들은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탈LB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게 메탈LB로 내부에서는 통신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 메탈LB 대역으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진 않고요. 외부에서는 각각의 프라이빗 IP를 전체적으로 다 최초에 생성할 때 다 갖고 있는데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다 생성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 노드나 워커 노드, VM에 대한 퍼블릭 IP도 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는 VM은 그 배천 노드나 배천 VM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특정 VM을 하나 만드는데 그 특정 VM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쪽으로 접속하도록 돼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건 VM은 퍼블릭 IP를 주지 않고 바로 접속 못하도록 해놓는 게 기본이긴 한데 저는 일단 테스트 용도로 해가지고 각각 VM에 직접 들어가서 그 설정이나 그런 걸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퍼블릭 IP 다 지금 부여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API 지금 들어가는 것도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kubectl get node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쪽으로 로컬에서 카카오 클라우드에 있는 여기죠. 카카오 클라우드의 그 마스터 노드의 로드 밸런서를 통해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 있는 VIP 통해 이렇게 좀 6443 통해 이렇게 퍼블릭 IP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어플리케이션도 아까 전에 보신 그런 뭐 그 샘플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오픈바오 그다음에 뭐 키클락, 하버, 그다음 포탈 등등도 이렇게
그 퍼블릭 IP를 통해 가지고 로컬에 연결해 가지고 로컬에 연결할 때 이 31080하고 31443을 지금 기본적으로 지정해 놨거든요. 여기 있는 노드 포트 통해 가지고 이 로드 밸런서에서 예, 포트 포딩 통해서 포트 포딩이 아니고 그 로드 밸런스 라우팅이죠. 라우팅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예, 그리고 뭐 DNS도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 DNS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에서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외부 IP가 따로 보진 않네요. 그러면 제가 외부 IP 쪽을 확인해서 그 여기 로컬에서 들어가서 일단 나머지 설명드리고 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 로컬에서는 퍼블릭 IP로 설정해놨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서버에서는 그 프라이빗 IP로 좀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해당 구성은 200기가 정도로 그냥 잡아놨습니다. 임의로. 200기가로 해서 4코 16기가짜리 VM 하나당, 이렇게 해서 2.04로 좀 띄워놨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나 이런 거, 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다 떼놓고, 워커노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워커노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근데 아마 이렇게 하고도 뭐 2코어 8기가나 2코어 4기가 정도만 해도 이게 크게 많은 걸 띄운 정도가 아니면 다 아마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K파스 쪽에서 약간 좀 높은 자원으로 좀 그 기본 가이드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높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NFS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마스터 0일번에 NFL 서버를 따로 띄워놓고 나머지 마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이렇게 설정해서 뭐 20기가, 10기가, 5기가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가 22번 SS 접속하려고 좀 열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443 열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적으로 etcd나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어놨고요. 내부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 이제 노드 포트는 이제 좀 많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열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칼리코나 그쪽에 그 설정하기 위해서 이거 포트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NFS나 그런 서버들 쓰기 위해서 관련된 서버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ICMP 이 프로토콜 열어놓지 않으면 핑이 안 나가. 그래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것도 열어놨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열어놓은 상태. 그리고 외부 나가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K파스 인증서를 따로따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만들거든요. 그 도메인을 설정해놓고 도메인 인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설 인증서 쓰기 때문에 그 사설 인증서가 이렇게 좀 각각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쿠버네티스 쪽도 적용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 마스터노드도 이렇게 이게 3중하죠? 3중하 이렇게 돼 있고요. 식으로 돼 있고, 뭐 이거는 etcd 그냥 3중하 돼 있는 거고, 예, 이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 API 통해 가지고 하버나 키클랍 오픈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는 거의 뭐 동일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계속 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제 포탈 쪽, 이렇게 아까 접속하는 포탈, 어드민의 관리 용도, 멀티플레이 배포나 모니터링, 사용자 관리 할 수 있고요. 하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K파스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기본적인 샘플 게시판이죠. 샘플 게시판을 이쪽에 컨테이너 생성해서 만들어 넣은 다음에 그쪽을 받아서 쓰는 것 용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하버를 쓰기 때문에 하버가 뭐 취약점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SS를 위해서 여기는 키클락을 쓰고 있고요. 오픈바우는 이제 그 암호코어죠. 암호화 키 관리하는 거, 암호화 키 관리하는 걸 키 관리 용도로 오픈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네,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예전에 해관부 주관으로 거의 10년 넘게, 10년 넘었죠? 예,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그 스프링 기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요즘 공공기관들이 다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웹 샘플, 그냥 간단한 게시판, 아까 보신 것처럼 간단한 게시판을 가지고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실제적으로 테스트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메이븐이랑 톰캣이랑 JDK 파일 기반으로 소스를 빌드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도커 파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소스를 빌드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하버 쪽에 배포해서 다시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빌드하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어프 이건 그냥 통계스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인데 스프링 부트 기반이 아닙니다. XML 기반으로 됐고 그 기반으로 통계스로 떼어지는 그 기반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K8 쪽에 배포를 해본 겁니다.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멀티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메이븐으로 빌드를 해서 이렇게 기반으로 소스를 갖고 와서 패키지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캣을 가지고 런타임 한 겁니다. 런타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란루트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설정하지 않으면 루트로 구동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K-파스가 그 K-파스를 설치할 때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루트를 못 씁니다. 그래서 루트를 쓸 때는 거기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루트 만들 때부터 컨테이너에서 루트 쓰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설정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디플로이먼트 중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중에, 이거는 이제 뭐 수두나 뭐 그런 것처럼 권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난루트, 난루트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서비스 내부적으로 돌리는 거, 내부적으로 서비스는 이제 그 노드 IP가 아니라 클러스터 IP를 해놓고, 인그레스 통해가지고 연결해서 호스트 써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그 CSP는 NLB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호출한 거를 인그레스로 받아서 인그레스를 받은 다음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파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로컬에서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나 다만 이제 그 예전에 HF록시나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을 HF록시하고 메탈릭 했던 것을 그 CSP는 로드 밸런서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버도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버는 프라이빗하게 설정해서 그 시크릿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크릿을 통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만들어가지고 주고받고요. 디플로이먼트에도 그 시크릿 키를 넣어가지고 그 인증받아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포 단계는 쿠버네티스에 뭐 인증서 등록하고 하버 생성하고 이미지 빌드하고 하버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빌드한 이미지를 하버 쪽에 넣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이게 넣어야 되니까 시크릿 만들고, 그 다음 케이파스로 이제 배포하고요. 배포하면 전체적으로 뭐 이 시간이면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와르 파일을 배포한 다음에 이미지가 기동하면서 와르 파일이 풀려서 자동적으로 토끼 쪽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도 뭐 파드 상태 가 보는 거는 뭐 겟파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큐브시티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는 이거는 뭐 인터널 그 내부 IP라서 요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접근할 때도 그냥 브라우저 통해서 다만 이제 브라우저 통해서 접근하더라도 로컬 설정은 돼 있어야 되죠. 네. 왜냐면 제가 도메인 DNS 올린 건 아니거든요. DNS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로컬에 따라 설정해야 되고 아마 CSP에 DNS 서비스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CSP에 있는 DNS 서비스 이용한다면 이거를 DNS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워커노드에 있는 로드 밸런스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노드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 노드 상태도 노드 상태도 세 개 돼 있고 리소스나 이런 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보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 프리렌즈라는 오픈소스를 통해 가지고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이제 많이 쓰는 그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은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이 프리랜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 프로메테우스가 설치될 때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받아 보여주는 화면이라서 프로메테우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프로메테우스 설치하면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터노드 3개, 오커노드 3개고요. 24, 그 다음에 뭐 내부 IP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별거 없죠? 많이 안 돼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여기 보시면 각각 노드마다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코어에 16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버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예, 헬륨 차트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키클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냥 플러그인이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바우는 2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오스, 그 다음에 차트 뮤지엄, 그 다음에 포탈 쪽은 예, 여러 가지 API들이 포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UI가 그 새로 빌드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프레임워크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거. 여기 보시면 만들 때 설정이 요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빌드에서 새로 만든 것들이고요. 만든 것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키클락 여기 보시면 키클락이 2개 이중화해서 올려놨고요. 그 메탈헬비도 좀 쪄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탈헬비 있고, 그 다음에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화면이 잘 안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설정이 그 이제 로드 밸런서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8044 3180하고 31080하고 그다음 31444으로 포트 포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80443 자체가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정들을 저희 그 로드 밸런서 그러니까 그 카카오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연결시켜 여기서 받아서 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인그레스에 되는 그 설정 때문에 여기서 그 각각의 도메인 된 설정으로 해가지고 받아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보시면 스토리지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고요. 스토리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삭제가 돼도 다시 재기동하면서 기존의 스토리지 연결되어 있는 걸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클라우드에 배포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클라우드에 배포된 상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카카오 클라우드 화면이거든요.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VPC 만드는 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스택 그 프로바이더로는 이 VPC를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고 이게 VPC부터 만들어서 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VPC에 이 CI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서브넷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이 뭐냐면 서브넷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 서브넷 자체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서브넷은 무조건 첫째 이름은 메인으로 돼 있어야 돼요. 메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는 메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정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서브넷 블럭이 그냥 약간 더미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더미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대역대를 저희가 그냥 쓰려고 이런 식으로 좀 지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카오 클라우드 정책에서 IC 코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 더미를 하나 만들어서 서브넷 하나 만들고 그건 쓸 건 아니고요. 서브넷 하나 만들고 나머지 대역대를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메인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메인 언더바 서브넷이 되어 있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라우팅 클럭이나 이게 보안 그룹을 보시면 보안 그룹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서 IC 코드로 만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설명 같은 것도 일일이 다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걸 다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때 여기다 넣어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실 때 IC 코드로 만들다고 하시면 디스크 이제 그런 것들이 그 CSP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넣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VXL이나 그런 거 쓰기 때문에 관련된 포트들 예,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걸 다 열어놨다. 인바운드는 다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웃바운드는 그냥 다 열어놓은 거죠. 애니로. 예. 그리고 퍼블릭 IP는 이 퍼블릭 IP 대역대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 다 놓고 마스터 노드, 그 다음에 워커 노드,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나머지 로드 밸런서는 이거는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네요. 삭제됐다 다시 만들었다 그런 거 좀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기본 퍼블릭 IP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VM을 보시면 VM 쪽에서도 이제 퍼블릭 IP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원래 VM은 아까 말씀드렸죠. 퍼블릭 IP까지 붙여서 그냥 쓰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로컬에서 좀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볼륨도 요거 만들면서 각각 볼륨들을 붙여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오픈스택이나 그런 거에다 테라폼 쓰다 보면 VM에다가 리소스 VM에다가 그 코드 안에다 볼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생성이나 삭제 그런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볼륨을 따로 만들어서 어태치에다 붙이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구현은 돼 있습니다. 그래야 IC 코드에다 생성했다 지웠다 생성했다 지웠다 그런 게 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설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보시면 로드 밸런서는 두 개로 돼 있죠. 그 마스터로 또 6443 포트 받는 로드 밸런서 한 개랑 그 다음에 80443 보는 어커너 쪽 로드 밸런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라고 받는 애들이 6443 하나고 2379가 있죠. 이 왜 두 개가 있냐면 이거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2379는 ETCD 때문에 있는 겁니다. 각각 마스터 노드 ETCD를 동기하기 위해서는 ETCD도 VIP로 서로 동기해야 서로 커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서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는 어떻게 썼냐면 HA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올려놨죠. 예, 어플리케이션 올려놓지 않고 이거를 CSP에 있는 로드 밸런스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올려놔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올려놨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그룹에다가 마스터 노드에 VM 3개 이렇게 묶어놨고요. 6443 그리고 etcd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379 포트로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워커노드죠. 워커노드 쪽에 리슨을 보시면 80443이죠. 그냥 8043 포트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쪽이 다 열렸기 때문에 노드 포트를 잠시만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노드 포트를 저쪽에서 다 열어놨다면 노드 포트로 열렸을 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노드 포트를 열어놓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노드 포트로 아마 직접적으로 접근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노드 포트의 방화벽을 안 열어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는 따로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여기다가 아이고 네, 필요하면 여기다가 노드 밸런서를 따로 아니 그 여기다가 이제 내가 노드 포트를 그냥 IP로 통해 가지고 VM에다 그 노드 포트 생성을 접속하고 싶다 하시면 보안 그룹에다가 하나 열어 가지고 포트 열어 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받아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로드 밸런서 쪽에 예, 여기에 대상 그룹도 보시면 HTTP 여기 80 여기 보시면 이 보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이게 어디냐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 노드 포트가 31808, 31443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LB가 외부에서는 80443 오고 뒤에 실제적으로 워커노드 넘어갈 때는 워커노드에는 31808하고 31443으로 포트 포디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뒤쪽으로. 그런 식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넘겨주도록 해야 나머지 애들이 다 받아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거를 그 자체적으로 메탈비나 그거 IP를 받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따로
그게 연동이 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시면은 아마 제 예전 기억엔 CSP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드 밸런서, 내부 노드 밸런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따로따로 나눠서 썼던 것 같긴 한데 현재 이런 그런 구성은 안 됐고 그냥 받아다가 포트 넘어가면 그 뒤에 IP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비스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쪽에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2.1 버전으로 해서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코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코드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리드미 아까 전에 보여드린 리드미 이쪽에 파일들 여기 설명들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키텍처 쪽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성 IP는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IP는 다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 CSP에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VM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VM을 연동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어떻게 구성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각각 노드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노드들이 쓸만한 포트들을 보안 그룹에 다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선택할 부분이 로드 밸런서를 실제적으로 CSP에 있는 거 써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연동할 건지 아니면은 그 직접적으로 노드 포트를 열어가지고 그냥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엣지 프록시나 뭐 그런 거 어플리케이션 아파치나 어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제 어플리케이션 넘겨줄 건지 뭐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넘겨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가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표준 프레임워크 쪽 배포하는 것들이죠. 배포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하버 쪽의 디폴트 패스워드입니다. 예,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HTTPS 해가지고 인증서 쓰기 때문에 인증서 기반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인증서를 별도로 인증서를 내부에 배포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예, 배포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네임스페이스 만들고요. 그리고 하버 프로젝트 여기 올릴 때 여기 보시면 마이스케라고 돼 있는 게 난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인증서 따로 보여서 실내 인증서 그렇게 등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인시큐어드 모드로 쓸 거야. 그럼 여기 쓸 때 이게 K 붙여서 쓰시면 된다. 인시큐어 모드로 쓰는 거고 여기 보신 것처럼 푸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1번처럼 이렇게 실내 인증서 등록하지 않으시면 권장드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SSL 인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제 사설 인증서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배포할 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설정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시큐릿들 이렇게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만들어 넣으면 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포탈 그 샘플 게시점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인그레스하고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거는 그 원래 쓰는 방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똑같고요. 디플로이먼트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이쪽이죠. 이쪽. 이것들이 추가로 기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쓰게 되면 보안에 좀 더 우수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커 파일에 보시면 도커 파일이 기본적으로 한 1000번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설정, 나누티아라는 설정이 저 1000번 쓰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소스 여기에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 지금 샘플 게시판이 배포가 됐는데 표준 프레임워크 소스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신 것좀 이겁니다. 내가 멀티 스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git 패키지를 설치해서 해당 소스를 다운로드 받겠다.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소스를 넣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쪽에 있는 이 레파지토리는 케이파스 관련된 레파지토리지 이거는 표준 프레임워크 레파지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나 그런 샘플 가지고 배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표준 프레임워크 소스를 여기다 직접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 1개, 2개, 3개, 4개 가지고 다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깃은 그때그때 통해서 받겠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번호 바꿔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빌드하는 거죠.
소스 받은 다음 빌드할 거고,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여기서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빌드하고 뭐 라이브를 갖고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빌드 다 된 걸 가지고 복사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복사하겠다. 이렇게 루트로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컨텍스트 패스가 안 붙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컨텍스트 안 붙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다 뭐 이그젠플이나 여기다 뭐 웹이나 그렇게 붙이면 그게 와르 파일이 나중에 톰캣이 올라가면서 풀리면서 컨텍스트 패스가 자동으로 붙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를 붙이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컨텍스트 패스 이름으로 이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컨텍스트 패스 없이 쓸 거야. 그럼 루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트로 만들어서 예, 8080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게시판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게시판 전혀 이게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텍스트 패스 안 붙었죠. 네, 이렇게 안 붙은 것처럼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요. 예, 나머지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 사용에 이런 것 좀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 아무래도 CSP다 보니까 자원이 좀 크기 때문에 내 노트북 너무 빨라. 왜 슈퍼컴퓨터야? 그러시면 좀 빠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기 때문에 CSP 환경이 좀 빠르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꼭 그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환경이 좀 다르다. 로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프라이 IP, 사설 IP로 그냥 설정해가지고 그냥 요거 저 지정해서 쓰면 되는데 CS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설 IP하고 그다음 퍼블릭 IP 나눠서 쓰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성과를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IP도 다 그 넣어서 쓰고 기존의 IP 다 넣은 다음에 그걸 받아서 쓰는 걸로 예,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IC를 다 생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가형성.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가 만든 것도 이제 그 마스터로드나 오커노드 두 개씩 했는데 기본적으로 3579 뭐 그런 식으로 세 개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형성 세 개를 올려놨고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도 표준 프레임워크가 그것들 컨테이너 시켜가지고 배포하면서 시큐리티나 그것도 적용돼 있고 예,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SP 환경에도 이제 확장해서 이제 로컬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인데 성공했다. 기술스택을 보시면 뭐 쿠버네티스, 테라폼, 각각 클라우드, 그리고 뭐 하버나 키클락, 오픈바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나 이제 공부를 하겠다. 그럼 이제 처음에 컨테이너 만드는 것들, 이제 아까 전에 그 이가브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 컨테이너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는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뭐 인그레스 어떻게 노출하는지. 그래서 CSP도 인그레스 노출하는 연결하는 부분을 꼭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을 할지 여러 가지 방식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케이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클락 인증하는 오픈바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인그레스 엔진엑스 어떻게 로치는 게, 그 다음에 하버는 기본적으로 인증이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퍼블릭하게 만들게 되는데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증 같은 걸 좀 해서 넘겨보시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 코드에다가 이제 배포 기반의 그러니까 배시 코드도 배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서 클라우드 이진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키페어 통해 가지고 SS 인증서를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냥 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좀 뜨진 않고요. 음, 예, 예, 자료는 제가 따로 지금 끝나고 나서 배포해 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보신 저서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깃허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깃허브에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깃허브 주소도 제가 나중에 저쪽에 올릴 때 따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저 왜냐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난 루트로 돼 있으면 루트로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얘가 기동이 안 되거든요. 중간에 가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코어 DNS나 그쪽에 호스트 파일이나 그런 거 설정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테라폼 이용해서 완전 자동 IAC를 구축했고 카카오 클라우드에 고가형성 이제 3개 이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키텍처 구축 그거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배포를 했고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토끼 기반으로 했는데 그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활용해 가지고 하나씩 스프링 부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템플릿, 여러 가지 템플릿을 바꿔가지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멀티클라우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만든 것 중에 카카오 클라우드는 따로 없거든요. 가 된다면 카카오 클라우드도 배포할 수 있게끔 확장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